자, 이러한 좌표 평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1. 우린 그럼 오늘 단위원이라고 하죠. 저희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원이 있는데 그럼 그 원에서 적당한 위치에 점 P가 있고 여기까지 이르는 요 동경에 하나의 각을 세타라고 생각을 하자. 이 각을 세타. 그럼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죠. 우린 그럼 점 P의 좌표를 x, y다라고 한다면 이 x, y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는 코사인 세타다. 그리고 y는 사인 세타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거든. 맞죠? 여기서 x축에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 길이가 1이니까 결국 1분의 x가 코사인 세타 1분의 y가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코사인 세타란 반지름이 1인 원의 x값이고 사인 세타는 반지름이 1인 원의 y값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x값이랑 y값이 양수잖아요. 그럼 x랑 y가 양수면 탄젠트는 뭔데?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탄젠트 x라는 것은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그 여기서 본다면 탄젠트는 x분의 y인 거고요. 그럼 x 양수 y 양수면 탄젠트도 양수네요. 그래서 1사분면에는 모두 양수다 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뭐죠? x가 음수잖아요. y는 양수잖아요. 그럼 y가 양수란 얘기는 y는 사인이다. 그럼 사인이 양수니까 얘는 사인만 양수다 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렇게 보면 3, 4분면은 xy가 음수면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은 양수가 되겠네. 그럼 여기는 탄젠트만 양수다.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다. 이렇게 해서 올사탄코라고 생각을 했거든. 올사탄코, 올산타크로스, 올스타크래프트, 얼싸안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외웠을 거라고. 올사탄코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얘는 사인이 양수죠. 그럼 사인이 양수면 사인의 역수도 양수겠네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인이 양수면 양수의 역수도 양수거든. 그러면 사인의 역수를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냥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라고 씁니다. 사인의 역수를 코시컨트고 약자로 CSC라고 그냥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양수면 당연히 그거의 역수인 코시컨트도 양수가 되는 거야. 탄젠트가 양수면 탄젠트의 역수도 양수겠죠. 그러면 탄젠트의 역수도 우리 이제 나타내기를 뭐라고 쓰냐면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우리는 코탄젠트다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코탄젠트. 그러니까 당연히 탄젠트가 양수면 코탄젠트도 양수가 될 거야. 코사인이 양수면 그러면 그 역수도 양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의 역수를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시컨트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요. 시컨트죠? 그래서 여기는 시컨트도 양수가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사인의 약수가 S니까 시컨트처럼 생각되고 코사인 약수가
역수가 코시컨트처럼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건 이렇게 약속한 거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파기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죠.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입니다. 아마 친숙하진 않을 거야. 그냥 문제 풀면서 그냥 계속 용어를 써보다 보면 자연스럽게는 익숙해질 거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될 용어니까요. 요 역수관계에 대해서도 새로 학습하는 거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3-1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1번입니다. 세타는요 2분의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을 구하라. 자, 요게 문제였는데 그냥 지금 했던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걸 가지고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좌표 평면을 생각해서 뭐 원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이 삼각형이 확대가 되든 축소가 되든 닮은 삼각형이면 그때 B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똑같아요. 꼭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에 동경을 갖다 놓고 이사분면에 동경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선을 내려버리면 그때의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란 얘기는 이거를 3, 4 그러면 빗변 5라고 쓰면 되는데 그럼 그럴 때의 코사인은 뭐가 된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 된다. 5분의 3인데 이사분면은 올사탄코 코사인은 음수거든. 아하,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써주면 되네요.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냐면 빗변분의 높이죠. 5분의 4가 된다 하는데 이사분면은 사인은 양수니까 그냥 5분의 4가 됩니다 라고 말하면 되네. 아하,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생각하면 되는 문제였죠. 1번은 됐어요. 2번 문제 2번 탄젠트 세타와 그 다음에 코탄젠트 세타의 합이 8이 되는 상황에서 주어진 값을 구하시오가 이 문제였어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있는 거고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얘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네요.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주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가 분모죠. 분자는 사인 곱하면 사인 제곱, 코사인 곱하면 코사인 제곱. 그러면 분자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다라고 하는 건 진리잖아. 진리. 그래서 당연한 거죠. 왜요? 코사인은 x고 사인은 y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거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거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분자는 1인 거야. 근데 걔가 8이래요. 아하, 코사인 곱하기 사인은 8분의 1이구나. 8분의 1이래. 자, 이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네요. 시컨트 세타 빼기 탄젠트 세타 분의 코시컨트 세타 더하기 시컨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코시컨트 세타. 얘를 구하시고 문제야. 간단해요. 뭐 하면 되는 거니?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통분하면 분모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요. 분자는 시컨트 세타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묶어주면, 그러면 여기는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 곱한 거잖아요. 시컨트 더하기 탄젠트를 곱했던 거고요. 여기는 시컨트 빼기 탄젠트를 곱했던 거죠. 시컨트 빼기 탄젠트를 곱했던 거다. 이렇게 되네요. 자, 분자에 탄젠트 서로 지워지고요.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시컨트 제곱에서 탄젠트 제곱을 빼는 건데, 그런데 시컨트랑 탄젠트는 관계가 있어. 무슨 관계가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시컨트가 뭐였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였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 세타에다가 1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은 이렇게 바꿔봐.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인 거고, 그럼 거기다가 1을 더한대요. 1을. 근데 1은 코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 코사인 분의 코사인이니까, 나 지금 잘못 썼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 분모가 코사인 제곱 세타고, 그럼 분자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이거든요. 근데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뭐랑 같은 거다? 사인 제곱이랑 같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것은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주어진 식은 탄젠트 제곱 세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시컨트의 탄젠트의 관계는 뭐냐? 요 마이너스 1을 넘긴 식으로 암기하는 거죠. 뭐다? 탄젠트 제곱 세타에다가 1을 더하면 걔는 시컨트 제곱 세타예요. 이게 탄젠트랑 시컨트의 관계인데 유도가 가능한 식이긴 하지만 미적분에서는 은근히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거든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는 세 가지인데,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이미 수학 1 하면서 배웠을 거야. 첫 번째는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오케이. 관계 이미 알고 있다. 괜찮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합은 1이다. 오케이. 알고 있는 거잖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하나만 더 알아두자고. 뭐다?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인 거야. 문제 풀 때마다 유도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관계다라고 한다면 기본 베이스는 3개인 거예요. 1번, 2번, 3번. 이 3개는 같이 알아둡니다.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시컨트 제곱인 거예요. 그래서 분모는 얼마냐면 시컨트 빼기 탄젠트니까 시컨트 빼기 탄젠트 1이네요. 분모 1이죠. 주어진 이 식의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코시컨트와 이거 시컨트 곱한 거의 2배죠. 그러니까 2 곱하기 코시컨트 곱하기 시컨트인데 얘는 어디였어? 요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2개 곱한 건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거 8인 거네요. 8, 2, 16. 그래서 16 정답인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삼각함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삼각함수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역시 우리가 배웠던 각바꾸기에 대한 얘기로 들어갈게요. 각바꾸기. 한 번 더 복습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복습한다. 어떤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추천하기에는 조금은 그러한 부분은 있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사인 240도를 구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인 240도를 무슨 아예 공식으로 다 외워서 뭐 역학공식, 복합공식, 주기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240도의 위치를 단위원에다가 표현해서 사인 240도를 구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를 그려서 사인 240도를 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보통 사인 240도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르치거든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얘를 90도로 쪼개주는 거거든요. 그럼 240도를 90도로 쪼개요. 쪼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얘는 90도의 3배에다가 90도의 3배에다가 270도네? 그러면 30도를 뺀 거랑 같다 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90도의 2배에다가 60도를 더하는 거랑 같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맞죠? 만약에 아래 것처럼 생각한다면 얘는 90도에 뭘 곱한 거냐면 짝수를 곱한 거야. 짝수를 곱하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짝수를 곱하면 걔는 그대로가 돼요. 그대로가 된다는 얘기는 사인은 그대로 사인,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탄젠트는 그대로 탄젠트. 그럼 그 역수도 마찬가지로 시컨트는 시컨트, 코시컨트는 코시컨트, 코탄젠트는 코탄젠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사인이라고 쓰되 요거는 60도를 써주는데, 얘는요 이게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야. 단 이것은 몇 사분면인 거죠? 이렇게 생각했을 때 90도를 2바퀴 돌리고 거기다가 60도를 더하니까 3, 4분면의 값이죠? 3, 4분면의 사인은 음수다. 올사탄, 탄만 양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60도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렇게 고치면 이것은 3은 홀수거든요. 홀수를 곱했으면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컨트는 뭘로 바뀌겠니? 시컨트는 코시컨트로, 코시컨트는 시컨트로, 물론 코탄젠트는 그 역수인 탄젠트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인인데 홀수니까 그럼 걔를 코사인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것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대로 30도를 써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3, 4분면이었죠? 3, 4분면의 사인은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다. 똑같은 값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각을 바꿔서 나타냈던 방법인데, 그냥 여러분들은 편한 거대로 하시면 돼요. 편한 거대로 알고 있는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되고, 나는 그냥 이 방법으로 설명을 할게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니까. 자, 주어진 값이 양수가 되는 값들을 생각한다면 올, 사, 탄, 코였고, 그러면 사인의 역수 뭐였죠?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였죠. 코시컨트. 탄젠트의 역수 코탄젠트.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그러면 이게 지금 양수가 되는 값들을 나타낸 거였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3-2번. 1번. 코탄젠트 90도 빼기 세타.
곱하기 사인 90도 더하기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180도 그러니까 90도의 2배 빼기 세타 마지막으로 곱하기 탄젠트 90도 빼기 세타를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였네요. 그러면 얘부터 코탄젠트인데 이거는 90도에 1을 곱한 거야. 홀수를 곱했으면 바뀌죠. 코탄젠트, 탄젠트의 친구는 코탄젠트예요. 탄젠트는 코탄젠트랑 놀거든요. 서로 역수관계끼리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코탄젠트는 탄젠트로 바뀐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세타를 그대로 써라. 단 90 빼기 세타는 세타가 뭔지 모르면 전부 다 예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90 빼기 세타는 1사분면 1사분면에는 모두 양수인 거다. 그럼 얘는 탄젠트 세타랑 똑같은 거네요. 곱하기 주어진 이 값은 90도에 1을 곱했으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면 되고요. 단 2사분면의 사인은 양수죠. 올싹탄고. 그러면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다. 마이너스 이것은 2배를 곱했으니까 짝수를 곱하면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그리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세타라고 써라. 단 180도에서 세타를 빼버리면 180도에서 세타 빼면 2사분면에 코사인은 마이너스니까 요 부호가 바꿔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탄젠트 90도 그러니까 코탄젠트로 바뀌겠죠. 세타 역시 1사분면 양수 이거네요. 탄젠트는 뭐로 바꿔야 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야 돼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얘는 사인이죠. 역시 코탄젠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잖아요. 그럼 걔랑 얘랑 곱하니까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제곱인 거고 분모 통분해주면 사인 세타로 통분된다. 그럼 분자는 이거는 사인 제곱 얘는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사인의 역수를 우린 뭐라고 하더라? 코시컨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시컨트 세타가 정답입니다. 아 간단하다 그쵸? 자 그냥 각 바꾸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꼭 선생님처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이외에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에 대해서도 그 값들이 친숙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친숙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사인 70도 더하기 탄젠트 100도 플러스 코사인 160도 플러스 코탄젠트 190도. 자, 이거네요. 이미 얘는 예각이니까 놔두자. 그냥 사인 70도 놔두고 100도는 얘는 90도 더하기 10도로 고치면 그러면 90이니까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죠. 그러면 코탄젠트 10도로 바꾸되 2사분면의 부호는 마이너스 이거네요. 160도는 얘는 90도 더하기 70도니까 90 곱하기 1 홀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요. 사인 70도인데 2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다. 코탄젠트는요. 뭐 그냥 주기를 생각해도 괜찮죠. 탄젠트의 주기는 180도 파이였어. 그럼 당연히 그 역수인 코탄젠트도 주기가 180도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180을 빼도 똑같지 않느냐? 아하, 그냥 주기성에 의해서 코탄젠트 10도다라고 할 수가 있네? 아하, 지워지니까 0이다.
자, 삼각함수 알고 있는 그 값들에 대한 그냥 얘기였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들에 대해서, 근데 알고 있는 특수각이 뭐죠? 예각 중에서 물론 이제 0도랑 90도를 포함한다면 알고 있는 삼각비의 특수각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또는 거기에다가 90도의 정수배를 곱한 값들, 뭐 120도라든가 뭐 이와 같이 240도에 대한 값들은 그러한 90도의 정수배와 알고 있는 특수각의 합차의 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값을 구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특수각들을 서로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15도, 사인 15도를 구하라. 15도는 알고 있는 특수각들, 뭐 예를 들면은 45도에서 30도를 뺀 값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60도에서 45도를 뺀 값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특수각들을 서로 조합해서 만들어주는 새로운 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게 오늘의 주제이고요.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예요. 과거에는 이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서 그거 하나 학습하는데 뭐 학습하는 데는 하루면 되지만 그러니까 가르치는 데는 하루면 되지만 그거를 암기하고 적용시키는 데는 거의 막 일주일 정도가 막 걸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많이 단순해져서 외울 만한 게 몇 개가 없어. 기본 베이스는 딱 하나만 알면 돼요. 그 하나에서 약간의 응용만 하면 되거든요.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 하나가 뭐냐면 말 그대로 덧셈 정리예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라는 거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이 값은 뭐냐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요. 사인 알파 빼기 베타 마이너스면 간단해. 사인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곱하기 사인입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외우는 거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코사인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그러면 가운데 부호가 바뀌는 이러한 결과가 되고요. 결과가 되고요. 사인이죠. 탄젠트도 있어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가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부호 바꿔주면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됩니다. 자,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랑 가운데 주어지는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보다 부호만 바꿔주면 되잖아.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일 때보다 부호만 서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덧셈에 대해서만 이 식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식에 대해서만 암기가 되어 있다면 그 마이너스 각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일단 이 세 가지는 암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애들이 선생님 저는 머리가 저는 안 좋은가 봐요. 나는
빠가인가 봐. 그래서 아무리 암기를 하려고 해도 암기가 안 돼요라고 한다면 언어적으로 암기해도 괜찮아요. 뭐죠? 사인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 더하는 거니까 쌉불싸는 싸코 더하기 코싸다. 쌉불싸는 싸코 더하기 코싸다. 아,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사인과 사인을 더했다. 쌉불싸는 싸코 더하기 코싸다. 그러면 얘는 싸마싸는 싸코 마이너스 코싸다 라고 암기하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코뿔코는 뭐야? 여기죠. 코코마 싸싸다. 코뿔코는 코코마 싸싸다.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얘가 요식 말하는 거야. 그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몰라. 안 되면 이렇게라도 암기를 해야지. 안 되면.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과거에는 외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이거에 한 4배 정도는 암기했어야 됐거든요. 이거 이외에 공식이 더 많아요.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됐어. 그러니까 너무 헷갈린 거야,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그럼 결국 이거 3개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탄젠트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언어적으로 암기해 주는 게 좋아요. 탄젠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탄뿔타는, 그쵸? 탄뿔타는 뭐야? 1 마이너스 탄탄분의 탄 플러스 탄이다 라고 암기해 두는 게 좋아. 탄젠트에 대해서는 탄뿔탄은 1 마이너스 탄탄분의 탄 플러스 탄이야. 됐죠? 되게 친숙해져야 돼.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 헷갈리거든요. 분모가 마이너스인지 분자가 마이너스인지 이게 계속 헷갈려.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은 그나마 괜찮은 게 사인은 보통 필기체 이거잖아. 그러니까 점점 커진다. 왠지 덧셈의 개념인 거야. 코사인은 점점 작아진다. 왠지 뺄셈의 개념이야. 보통 코는 풀면 마이너스야. 피가 흐르거든요. 코를 핑 하면 피가 흐르잖아요. 왠지 코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왠지 마이너스가 되는 개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그 느낌 때문에 코사인을 미분하잖아요. 나중에 마이너스 사인이 돼버려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야. 코사인은 뭔가를 처리하면 왠지 음수가 되는 느낌이란 말이야. 사인은 덧셈의 개념이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개념이야. 그 미묘한 느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헷갈린데 탄젠트는 헷갈려. 그러니까 탄젠트는 탄 플러스 탄은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플러스 탄이에요. 됐죠? 자, 이거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는데 지금 암기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냥 계속 공식은 얘기를 하면서 풀겠지만 오늘 과제 할 때는 암기하시고 과제 푸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암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울게요. 자, 요거 언어적으로 암기하세요. 탄뿔탄은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플러스 탄이다 라는 거였어요. 자, 가볼까 이제 문제를 가볼까? 3-3번 문제고요. 3-3번. 다음 값을 구하라. 4 사인 12분의 11파이 플러스 8 코사인 12분의 23파이.
플러스 3 루트 2 곱하기 10 뭐야? 탄젠트 12분의 19파이. 자, 요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180도와 같은 거죠. 파이는 180도죠. 12분의 11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요 값을 이렇게 바꿔볼까? 파이 대신에 180도를 일단 집어넣어 보면 그러면은 주어진 이 값은 뭐랑 같은 거냐면 얘는 12분의 11 곱하기 180도 해버리면 그거 165도가 나오나요? 165도? 얘는 165도가 나오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12분의 파이가 15도거든요. 그럼 얘는 이 파이에서 한 바퀴에서 15도를 뺀 거랑 같네요. 얘는 12분의 19파이는 파이에다가 180도에다가 12분의 7파이를 더한 거랑 같은 거죠. 12분의 7파이 그러면은 뭐죠? 얼마다? 12분의 12분의 5파이를 더한 거네요. 12분의 5는 12분의 5 15 곱하기 5 75도. 막 도랑 파이를 막 섞었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헷갈린다. 그냥 하자. 이렇게 그냥 갔으니까 그냥 하자. 내가 괜히 좀 무식하게 한 것 같아. 이렇게 그냥 갔어. 자, 일단은 값 바꾸기를 통해서 먼저 주어진 값을 한번 예각으로 바꿔주면 165도는 90도에다가 75도를 더한 거랑도 같아. 그쵸? 90 더하기 75니까 그러면은 얘는 홀수 90 곱하기 홀수니까 그대로 사인 75도라고 쓰되 요거 2, 4분면에 사인은 양수. 그러면 그냥 4 사인 75도네. 더하기 얘는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예요. 주기가 2파이라는 얘기는 요 각에 2파이가 있든 없든 상관은 없어. 그럼 얘는 코사인 마이너스 15도죠. 그쵸? 그냥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냥 코사인 마이너스 15도? 그래. 그냥 이렇게 놓자. 뭔 상관이야, 뭐. 그치? 자, 얘는요.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죠. 주기가 파이니까 그냥 파이를 없애도 똑같아요. 그러면 탄젠트 75도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근데 이 75도는 알고 있는 특수각은 아니지만 특수각들의 합차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요? 75도라는 것은 얘는 45도 더하기 30도인 거죠. 마이너스 15도라고 하는 것은 걔는 30도에서 45도를 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75도는 45도와 30도를 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이제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이것은 4 곱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그러니까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맞아요? 사코 더하기 코사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인 거죠. 헷갈리죠? 아마 헷갈릴 거야. 그쵸? 뭐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맞아요? 사뿔사는 사코 더하기 코사잖아요. 그렇죠? 각은 순서대로 알파 베타인 거야. 알파 베타 사코 더하기 코사 쓴 거야. 마찬가지로 8 곱하기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아까 코사인이 알파 더하기 베타일 땐 마이너스였으면
알파 빼기 베타는 가운데 플러스야. 그럼 얘는 뭐죠? 코 더하기 싸였어요. 그러니까 코 뭐죠? 2분의 루트 3 곱하기 코 2분의 루트 2 코 더하기 싸 2분의 1 싸 2분의 루트 2 됐나요? 더하기 3 루트 2 곱하기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분의 탄 플러스 탄이다.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45도 1이죠. 그 다음에 탄 분의 탄 플러스 탄이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 루트 2 나오더래요. 이렇게 나오더래요. 됐나요?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공식 쓰면서 암기하시고요. 그쵸? 아니면 계속 친숙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요거 아래에 그냥 사인 45 더하기 3토니까 사인 45 더하기 코사인 30 플러스 코사인 45 더하기 사인 30 이렇게 쓰고 나서 쓴 값을 써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실수하지 않게끔 계속 연습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덧셈 정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볼게요. 3-4번. 자, 공식에 대한 그냥 이러한 연습, 공식에 대한 연습, 뭐 그런 문제들이에요. 3-4번. 알파랑 베타가 둘 다 예각입니다. 알파가 예각이고요. 베타도 예각이에요. 자, 둘 다 예각이 되는 상황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래. 자, 첫 번째 탄젠트 알파의 값이 2분의 1이고요.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쓰겠다는 얘기고요.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 뭐였죠?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랑 1 마이너스 탄 분의 탄 플러스 탄이었죠. 물론 순차적으로 알파 베타인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 분의 탄 플러스 탄인 거네요. 아, 분모 분자에 6을 곱해주면 그러면 분모는 6 빼기 1 5분의 분자는 6 곱했으니까 3 더하기 2가 되겠네. 1이네요. 그러면 탄젠트의 합이 1인 거야. 탄젠트 1이야. 이거 두 개를 더해봤자 0도에서 180 사이죠. 0부터 180 사이에서는 탄젠트는 1대1 함수입니다. 맞나요? 탄젠트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세요. 탄젠트의 그래프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하나의 주기에서는 1대1 대응함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파이가 되면 이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니까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에서 그 값이 1이 되는 값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누군데요? 45도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쓸 수 있네요. 1번 정답이었죠? 2번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래요. 사인 베타는 14분의 11이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코사인을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알파가 14분의 13이니까 예각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각이니까 그러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여기가 14고 이게 13이란 얘기죠. 피타에 의하면 196에서 169 제곱을 빼주면 196 빼기 169 27인가요? 27 그러니까 여기는 3 루트 3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코사인 알파는 14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럼 같은 논리로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코사인 베타 그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코사인 베타 14분의 5 루트 3 나오더래요. 여기까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고가 문제인데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봐. 탄젠트는 0에서 180도 사이에서 0도부터 여기 파이까지는 탄젠트는 1대1 함수였기 때문에 그 값이 주어지면 걔를 만족하는 각은 오직 하나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인을 생각해보세요. 사인의 그래프를 생각해주면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0도에서 여기 180도까지는 사인 그래프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 값이 주어진다면 걔를 만족하는 각도가 둘 중에 누구인지는 다시 확인 작업을 해야 돼. 그쵸? 반면에 코사인의 그래프를 생각해봐.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0도에서 180도까지를 생각한다면 그때 코사인 그래프는 1대1 함수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K가 되는 값은 오직 하나죠. 나 뭘 얘기하고 싶은 거니?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를 쓰는 게 편하겠다?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를 구하는 게 편하겠다? 당연히 1대1 함수가 되는 코사인으로 가는 게 우리의 심력을 덜 소모한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라. 그럼 걔는 코코마 싸싸라고 했잖아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마 싸싸였죠. 그쵸? 코를 풀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얘는 코코 14분의 3 루트 3 곱하기 코 14분의 5 루트 3 코코마 싸싸 14분의 13 곱하기 14분의 11이 된다. 그쵸?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마 싸싸다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될 때가 이때가 몇 도인 거죠? 120도인 거 알고 있잖아. 그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120도라는 건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특수각에 대한 삼각함수 구하는 거 헷갈리신 분들은 다시 수학 원 파트 삼각함수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잡혀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 없이 문제 풀 수 없어요.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3-5번. 그러면 이제 살짝 응용되는 기껏해야 살짝 응용입니다. 살짝 응용되는 그 개념 얘기를 해볼게. 보통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다. 어떤 직선이 있는데 꼭 원점을 지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직선이 있어. 이런 직선.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요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면 결국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해버리면 그것은 이 삼각형에 대한 탄젠트 세타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뭐랑 같다? 탄젠트 세타랑 같은 거죠.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3-5번 문제 3-5번 자, 두 개의 직선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7 이거와 y는 2x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런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생각해봐요. 어떤 직선이 있고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7 그럼 걔를 그냥 허공에 그릴게요. 그냥 허공에다가 그러면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3인 직선인 거죠. y는 2x 기울기가 2인 직선 허공에 그리면 그냥 이런 직선인 거죠. 그럼 당연히 예각을 구하라는 얘기는 요 각을 구해보자 이 얘긴데 그럼 여기서 x축과 y축이 좌표표면이 이쪽에 있든 이쪽에 xy축이 있든 이쪽에 xy축이 있든 세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야. 그러니까 그 기울기에는 말 그대로 두 직선을 이루는 각에는 이 기울기가 영향을 주는 거지 절편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 직선을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세타의 값은 동일하단 얘기야. 그러면 굳이 절편을 생각해서 막 직선을 그리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는 얘기죠. x, y축이 있으면 둘 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잖아. 기울기는 똑같을 테니까 이루는 각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요 7을 그냥 무시하시고 y는 마이너스 3x y는 2x라는 직선을 생각해서 요 각을 구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 각을. 그러면 그 각은 이만큼의 각 알파에서 요만큼의 각 베타를 뺀 거랑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랑 같은 거야. 그런데 탄마타는 뭐였죠? 1 더하기 탄분의 탄 마이너스 탄이었단 말이야. 탄젠트의 마이너스는 요 분자가 마이너스였던 거였어요. 그쵸? 1 더하기 탄분의 탄 마이너스 탄이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탄젠트 알파가 얼만데?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다.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기울기 마3인 거라고.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가 마3이고 탄젠트 베타가 기울기 2잖아요. 2 분의 탄젠트 알파 마3 빼기 탄젠트 베타 2. 그러면 1 마 6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5 1이다. 아까 탄젠트는 뭐였죠? 탄젠트는 예각이라고 한다면 또는 180도까지는 어쨌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그 값이 1이면 세타는 뭐밖에 없는 거야? 45도밖에 없는 거야. 이루는 각은 45도입니다.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거를 공식으로 외울 수는 있어. 그냥 이 식을 쓰면 된다라고 외울 수는 있지만 이 정도는 암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근데 그림 그릴 때는 이 정도는 그쵸 직관적으로 두 직선을 평행 이동한다 하더라도 원점으로 평행 이동해도
이루는 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평행 이동된 그 그림을 그리고 세타를 구하려면 기울기는 탄젠트랑 관련돼 있으니까 탄젠트에 대해서 어떻게 식을 세우면 될까? 그냥 살짝만 고민하면 됩니다. 굳이 공식으로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방법을 외우지는 마세요. 지금은 외우지 않습니다. 나중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푸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3-6번. 자, 다음과 같은 그림. 자,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잡았고 여기가 A, B, C, D 됐다.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2가 됐더라. 이 길이는 A다. 그 다음에 탄젠트 DAC, 탄젠트 DCA, 탄젠트 DCA가 7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결국 문제에서는 탄젠트 세타의 값이 7분의 4가 되는 나머지는 다 동일한 상황인 거죠? 수직인 거고. 자, 그때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는 이거네요. 자, 문제는 자, 다음과 같은 이 삼각형이 있는 상황. 길이가 주어져 있고 탄젠트 세타는 7분의 4래요. 그때 이 A가 얼마냐?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고요. 그럼 탄젠트를 만들려면 직각삼각형을 일단 생각해야 돼요. 직각삼각형. 그럼 세타를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물론 여기 이미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이 세타는 이 값에서 알파에서 요 각을 빼면 되는 거 아닌가? 베타? 그게 세타잖아. 그러면 요 알파는 직각삼각형, 베타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 세타가 알파 빼기 베타였던 거고, 아하, 주어진 이 식은 뭐랑 같다? 1 플러스 탄 분의 탄 마이너스 탄이었다.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는 A분의 6이네요. 곱하기 탄젠트 베타는 A분의 2가 되네요. 분의 탄젠트 알파 A분의 6 마이너스 A분의 2란 얘기죠. 걔가 7분의 4래요. 끝났다, 그렇죠? 조건을 만족하는 A값 구하면 이때는 A값 2개 나옵니다. 3과 4. 2차 방정식이니까 2개겠죠? 근데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A가 양수니까. 그러니까 3과 4라는 2개의 값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삼각함수가 있어서 탄젠트는 별 관심 없고 나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가 있어. A 사인 bx 더하기 c 플러스 t. 이 함수가 있어. 얘의 최대값을 구해보래. 주어지는 최대값은요, 절대값 a 더하기 d였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최대값은 절대값 a 더하기 d였고요. 최소값을 구하라.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였고, 이 함수의 주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주기는 x 앞의 개수의 절대값 b 분의 2파이, 이게 주기였거든.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는 다음과 같았어요. 근데 코사인에 대해서 a 곱하기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의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였다고. 사인과 코사인은 각각에 대해서 최대 최소 주기는 동일했거든. 동일했어. 자, 지금 할 건 뭐냐면 삼각함수의 합성인데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a 곱하기 사인 문제에 주어진 거 이론처럼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꼴이 있으면 어떤 꼴이냐면 최소한 이 각이 서로 같아야 돼요. 이 각이 서로 같아야 돼. 둘 다 세타 세타 각이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는데 얘를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결론을 말한다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또 걔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베타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런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냐면 최대값과 최소값과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예요. 주어진 이 값으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거든. 근데 사인과 코사인의 꼴은 최대 최소 주기가 똑같으니까 굳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둘 필요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 아직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린 그 중에서 사인으로만 바꾸는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보자 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그래 세타는 뭔지 알겠어. A랑 B 그냥 개수니까 그냥 그렇더라 라고 치면은 도대체 이 알파는 누구냐? 알파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주어진 이거를 이렇게 고치는 것을 우리는 합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는 삼각함수의 합성이에요. 합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인 앞에 있는 요 개수를, 사인 앞의 개수를 x축에다가 쓰는 거야. 사인 앞의 개수를 x축, 코사인 앞의 개수를 y축에다가 쓰는 거야. 그러면 a, b라는 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동경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 빗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이 직각삼각형의 요 양의 각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다라고 하는 거야. 알파. 그래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서 사인 알파가 얼마죠?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되겠죠. 이 길이 b니까.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가 되는 거죠.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증명을 한 거냐? 넌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이거의 증명은 역연산입니다. 증명은 이거를 거꾸로 고치면 얘가 되는 거야. 한번 증명을 해볼까? 심심하니까. 자, 얘를 거꾸로 고쳐보자고요. 그럼 주어진 식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니까 덧셈 정리잖아요.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는 뭐였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봐라. 이걸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버리면, 두 개 곱해버리면 요거 약분돼서 a가 남잖아. 즉 a 사인 세타가 돼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사인 알파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주면
걔랑 얘랑 곱하면 약분돼서 B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식이 이 식과 같아지잖아요.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우린 문제 풀 때 증명할 일은 없어요. 증명할 일은 없으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주어진 이 식을 값이 같은 각이 같다면 걔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성할 수 있는데 합성된 결과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 때는 가급적이면 좌표 평면에 요 상황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좋아. 그러면은 사인 앞의 개수를 x축, 코사인 앞의 개수를 y축에 갖다 놓으면은 그때 이루는 요 양의 각을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다. 결과가 이렇더라라는 거죠. 이렇더라. 그럼 여기서부터 뭐를 생각하고 싶은 거라고요?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생각하고 싶은 건데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겠니? 최대값은 결국에 사인 앞의 개수가 얘고요. 이 값 양수잖아요. 양수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그냥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최대값이네요. 최소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겠죠. 그리고 주기는 뭐가 된다? 이거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야. 이 알파는 변수가 아니라 a랑 b에 따라 결정되는 알파는 상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주기는 세타에 대한 함수니까 세타 앞의 개수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는 2파이가 되겠죠.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네요. 세타 값이 같으면 주기는 변하지 않는다. 2파이다. 최대값 최소값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가 된다. 자, 이게 삼각함수의 합성입니다. 합성입니다. 각이 서로 같은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다. 문제 볼까요? 3-7번입니다. 요거 이론 꼭 기억하세요. 이론 꼭 기억하세요. 문제 풀 때 요 이론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나갈게요. 문제를 풀어 나갈게. 3-7번.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우린 그래프 굳이 그리지 말자. 그냥 최대 최소 주기 이거에 포커스를 맞추자.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해보자. y는 2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코사인 x.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꾸고 싶으면 각이 서로 같아야 되거든. 지금 각은 서로 같진 않아. 하지만 이것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정리가 가능하죠. 그럼 덧셈 정리로부터 일단 식을 정리해주면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꼴이니까 그것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2분의 루트 3 플러스 사인은 플러스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2분의 1 맞아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빼기 2 코사인 x 이렇게 되고요. 그럼 다시 얘를 사인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사인의 개수는 루트 3이죠. 루트 3 사인 x 코사인의 개수는 코사인 빼기 2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일단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씩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이것이 x 각이 같잖아. 그러면 a 사인 x 더하기 b 코사인 x 꼴이야. 그러면 사인으로 합성이 가능한데 그런데 합성할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자였어요. 다음과 같이
사인 앞에 있는 개수를 x축에 갖다 놔라.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 코사인 앞에 개수를 y축에 갖다 놔라. 마이너스 1. 그랬을 때 여기에 이루는 요 각을 알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알파는 이쪽이니까 음의 각인 거예요. 음의 각.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죠. 2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알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의 코사인 알파는 여기가 빗변 길이 2가 되는 거잖아요. 루트 3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럼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인 거고요.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성할 수 있다? 그럼 최대값 2가 되죠.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되죠. 주기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할 수 있어. 몇몇 문제는 요 알파 값까지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알파 값까지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그림 그려서 판단하는 거는 습관입니다. 이 문제는 요 그림 그리지 않아도 최대 최소 주기는 구할 수 있었지만 그림 그리면서 합성하는 거는 계속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7번 문제 없고요. 같은 문제가 3-8번 문제인데 3-8번 자, 첫 번째 1번 fx는 3sin x 마이너스 더하기 루트 7 코사인 x 이게 fx고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했더니 a가 되었대요. 최대값 a. gx는 여기서 구한 a 값에 대해서 a sin x 더하기 b 코사인 x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했더니 걔가 마이너스 2루트 5가 되었다. A랑 B, 양수 A, B를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얘는 그냥 최대 최소만 구하는 거니까 합성했을 때 최대값 얼마였죠?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 최대값은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7의 제곱 이거야. 그러니까 A는 4구나. 그러면 A에 4를 집어넣어주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뭐였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16 더하기 B제곱이었잖아요. 걔가 마이너스 2루트 5, 즉 마이너스 루트 21이에요. 그럼 b제곱이 4란 얘기고 b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b는 2가 되는 거다. 그냥 얘는 최대 최소니까 최대 최소 합성해서 합성은 각이 서로 같을 때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성할 수 있고 합성하는 이유는 합성된 결과로부터 최대값, 최소값,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요거였죠. 합성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두 번째 2번 지름 AB의 길이가 L인 반원 위에 호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3AP 더하기 4BP 길이의 합의 최대값 구해보세요.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반원이 있대요. 반원이 있는데 AB가 지름인 반원 요 지름의 길이가 L이었다. 이 반원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A에서 P까지 길이, B에서 P까지 길이 생각했더니 이 3 곱하기 AP 더하기 4 곱하기 BP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원에서 지름을 빗변으로 갖는 삼각형은 항상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이게 직각이니까 요 각을 세타다라고 한다면 그럼 AP 길이는 뭐죠?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AP 길이는 L 곱하기 코사인 세타랑 똑같죠? 맞죠? 코사인이 L분의 AP니까 AP는 L 코사인 세타고요. 마찬가지로 BP 길이는 L 곱하기 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값을 구하는 얘기는 얘는 3L 코사인 세타 더하기 4L 사인 세타고 각이 같은데 그 상황에서 최대 최소 주기랑 관련된 문제는 합성인 거다. 합성해주면 얘는 루트 제곱의 합. 그러면 25L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고칠 수 있고 그럼 최대값은 5L인 거죠. 5L. 그래서 5L이 정답이구나. 삼각함수의 합성과 관련된 얘기였어요. 배각에 대한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배각 공식 그리고 반각 공식. 배각 공식과 반각 공식 두 개가 있는데 배각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배각 공식.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걔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헷갈리면 안 되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인 2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2세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랑 베타에다가 둘 다 세타를 대입하면 돼요.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가 2세타니까. 그러면 알고 있는 이 덧셈 정리식에다가 알파랑 베타에 둘 다 세타를 집어넣어서 얘를 얘기하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지 않느냐. 즉 뭐가 되죠?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것을 배각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란 코뿔코는 코코마사사라고 했잖아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2세타란 세타 세타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근데 있잖아요. 코사인 2세타는요. 표현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왜 세 가지가 있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가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란 말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1이니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는 1 빼기 사인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대신에 1 빼기 사인 제곱을 써버리면 얘는 1 빼기 2 사인 제곱 세타가 돼버리죠. 그럼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을 써버리면 그럼 주어진 식은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코사인 배각 공식이고요. 탄젠트 마찬가지로 그럼 탄젠트 2세타란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1 빼기 탄분의 탄 플러스 탄에 의해서 얘는 1 마이너스 즉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탄 플러스 탄 2 탄젠트 세타가 되겠네요. 선생님 나 안 해오고 그냥 덧셈 정리식에다가 각각의 세타 대입해서 그냥 유도하면 안 됩니까?
외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문제 풀 때마다 그렇게 유도하면서 풀 수 없어요. 그럴 시간 없고 그럴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악 공식은 당연히 덧셈 정리로부터 유도가 되는 식이긴 하지만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백악 공식인데요. 반각 공식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그 반각 공식은 교육 과정이 아니고요. 정석에는 반각 공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얘기하진 않을게요. 교육 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반각 공식은 여기에서 유도가 되는 파생된 공식이야. 근데 그거는 암기하고 외우진 않고 설명 안 하겠지만 반각 공식 자체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수업 때 하지 않을 거예요. 교육과정 아니니까 여러분 볼 일 없어요. 근데 반각 공식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냥 충분히 유도할 수 있겠다 싶은 문제는 그거는 다룰게요. 그거는 이걸 그냥 가지고 살짝 유도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얘기는 할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식과 이식을 보세요. 요식과 요식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2세타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사인 제곱 세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럼 똑같이 이것도 이식과 이식이 같으니까 이항시켜서 변형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런 것을 반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유도해서 푸는 거로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은 코사인 백악 공식으로부터 충분히 유도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외워야 되는 공식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됐죠? 그거랑 삼각함수의 합성 그리고 백악 공식 이 세 가지 종류였어요. 이 세 종류의 값에 대해서만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암기하면 돼요. 3-9번 기본 문제 3-9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탄젠트 x가 2가 된대요. 그 상황에서 1번 사인 2x를 구하라. 2번 코사인 2x를 구하라. 3번 탄젠트 2x를 구하라. 자, 이 문제였어요. 탄젠트 x가 이란 얘기는요. 탄젠트는 양수가 될 때가 어디였죠? 올사탄코. 그러니까 1사분면과 제3사분면이었어요. 그래서 탄젠트가 이란 얘기는 여기인 거죠. 기울기가 2.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했잖아.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생각했을 때 탄젠트가 이런 얘기는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루트 5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부호까지 생각할게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좌표로 본다면 그럼 여기는 루트 5가 되거나 이거죠. 그 말은 요때가 사인은 루트 5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요. 코사인은 루트 5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사인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다. 이것 또는 이거란 얘기예요. 1번 사인 2x를 구하란 얘기는 사인 2x는 뭐랑 같은 거다? 사인 2x는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랑 같은 거다. 사인 대각 공식 그냥 외우는 거죠. 사인 2x는 2사인 x 코사인 x. 그럼 그때 얘랑 얘랑 곱해서 2를 곱하면 5분의 4가 나오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해서 2를 곱해도 5분의 4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됐든 얘가 됐든 어쨌든 5분의 4인 거네. 코사인 2x는 세 가지죠. 세 가지. 뭐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그럼 얘는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거를 제곱한 거의 2배 5분의 2 거기서 1 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5분의 3이죠. 탄젠트 2x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분의 2 탄젠트 x이고, 탄젠트 x에 2를 집어넣어주면 1 빼기 4분의 4가 되네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다. 자, 공식 대입해서 그냥 풀어주면 깔끔했던 문제였습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죠? 자, 우리 백악공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백악공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3-10번 문제, 3-10번 문제 삭제하시고요. 3-11번 문제 삭제합니다. 자, 이 두 문제는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반값공식에 대한 문제고요. 너무 반값공식의 성격이 강한 문제라서 얘는 그냥 아예 없애고 시작을 할게요. 아무런 지장 없어요. 저 교육과정 아니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기본 문제를 삭제했으면 기본 문제랑 관련된 유제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페이지는 그냥 아예 교육과정 제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자, 이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일 때 4x 더하기 3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걸 구하래요. 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만약 수학 1에서의 수학 3, 수학 3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원과 직선의 관계니까 얘를 는 k로 놓고 그 다음에 x 또는 y를 이렇게 없애서 판별식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또는 원과 직선을 그려서 그 k, 그러니까 x절편, y절편과 관련된 그 값의 범위를 구해서 풀 수도 있고요. 또는 수학하에서 제곱의 합이 있을 때 1차식, 2차식과 1차식 관계의 최대 최소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우리의 기억에서 살짝 까먹었을 수도 있는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었어. 근데 이제 미적분의 관점에서는 아까 우리는 코사인은 뭐였다? 단위원의 x값이 코사인이었다. 사인은 단위원의 y값이 사인이었다. 그 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란 얘기는 이게 이미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x는 뭐랑 같다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랑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걸 딱 보면 x는 그냥 코사인 세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적분까지 배웠다면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으면 그냥 x는 코사인이구나, y는 그냥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x 더하기 3y는 4 코사인 세타 더하기 3 사인 세타인 거야. 뭐죠? 각이 서로 같잖아요. 각이 서로 같으면 하나의 삼각함수 사인으로 합성이 가능하다. 합성해버리면 루트 안 쓸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러니까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인 거다. 최대값 5점. 두 번째 2번. 자,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그럼 똑같이 일단 전개해보자. x제곱 9x제곱 그러니까 10x제곱 그 다음에 4xy 12xy 그러니까 16xy 플러스 4y제곱 4y제곱 8y제곱. 그럼 얘는요 10 곱하기 x가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것은 16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8 사인 제곱 세타인데, 근데요 얘가 일단 그대로 쓸게요. 네, 그대로 쓸게. 사인과 코사인의 합은 1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 두 개 더하면 일단은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 남고 나머지는 8이다라고 쓸 수는 있죠. 코사인과 사인을 묶어서 1. 근데 여기까지 했더니 더 이상 여기서 진척이 없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인 2x가 2세타라고 할까요? 사인 2세타가 백악 공식에 의해서 얘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은 거다? 8 사인 2세타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코사인 백악 공식 코사인 2세타는 얘는 세 가지로 변형이 가능했잖아. 첫 번째는 가장 기본 베이스 코사인 제곱 빼기 사인 제곱. 얘를 전부 다 사인으로 바꾸면 1-2 사인 제곱. 이거를 코사인으로 바꾸면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이거잖아요. 코사인 2세타 더하기 1인 거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코사인 2세타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주어진 값은 8 사인 2세타 더하기 코사인 2세타 플러스 9가 되는데, 각이 똑같으면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합성해주면 루트 제곱의 합 65 곱하기 사인 2세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9가 되더라. 최대값은 9 플러스 루트 65인 거죠. 물론 최소는 9 마이너스 루트 65인 거죠. 우리가 합성하는 이유가 각이 같은 삼각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 주기 이런 값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네요. 자, 원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원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xy를 이러한 삼각함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 생각은 중요한 거다. 그럼 계속 13번. 다음과 같은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이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이인 부채꼴 OAB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우린 그것을 좌표 평면의 위치화를 시켜보면은 반지름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중심각이 3분의 파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XY축에 갖다 놓는다면 이러한 부채꼴인 거죠. 그것은 요 길이가 원점, 그 다음에 얘가 2루트 3인
이러한 원을 생각했을 때 점 P가 여기에 있는 상황이다. 점 B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각이 3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2루트 3이면 점 B의 좌표를 삼각함수로 나타낸다면 이젠 반지름이 R인 거죠. 반지름이 R이면 그 점의 좌표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 따라서 이 X, Y가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자, 점 B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계속 문제 볼게요. 이러한 OAB라는 부채꼴에 그림과 같이 PQRS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이런 직사각형을 만든 거죠. PQRS.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였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해보지기를 그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PQ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 있을 거야. 이 PQ의 길이를 점 B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거 세타는 3분의 파이니까 점 B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 S가 중요한 거네. S가 아하 이렇게 놓자. 이렇게 점 S를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했을 때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각을 이 각을 세타라고 생각하면은 점 S 좌표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PQ의 길이는 뭐냐? PQ 길이는 이 점 S의 Y값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PQ는 2루트 3 사인 세타인 거네요.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먼저 Q에서 R까지 길이는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는 건데 그러면 O에서 Q까지의 길이는 이거 특수삼각형이야. 여기 90도, 60도, 30도. 그러니까 OQ는 요 PQ 길이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한 거 맞아요? 맞죠? 그쵸? 얘랑 얘의 길이가 1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얘를 루트 3을 나눠준 값이랑 같더라. 따라서 2 사인 세타네요. OQ 길이는 그러니까 Q에서 R까지의 길이는 그 길이는 O에서 R까지의 길이에서 O에서 Q까지의 길이를 빼면 된다. OR의 길이가 점 S의 X값인 2 루트 3 코사인 세타 빼기 2 사인 세타. 이거 끝났다. 자, 넓이는요. 두 개 곱한 거죠. 얘랑 얘를 곱한 게 넓이죠. 그러니까 넓이는요. 넓이 S라고 할게요. 자, 두 개 곱하면 요거 1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하면 마이너스 4 루트 3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인데 우리 방금 전에 푼 거 아닌가? 각각을 뭘로 고쳤죠? 대각으로 고쳤잖아요. 얘는 뭐랑 같았다? 6 사인 2세타였죠. 사인 제곱 세타는요.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2세타가 백악 공식 3개 중에서 사인 제곱이 나오는 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였어요. 그러면 이항시키버리는 2 사인 제곱 세타 대신에 이거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2루트 3만 더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아이고 1 빼기 코사인 2세타. 그럼 이제 뭐다? 합성이다. 아까 푼 거랑 똑같이 합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값 구할 수 있다. 요거죠. 해서 최대값 구하면 2루트 3 되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최대값은 2루트 3 이렇게 나와요. 방금 전에 푼 거랑 똑같으니까 완성해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 관련된 문제. 자, 이거는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의 기본 이론은 수학 1에서 이미 학습이 돼야 됐었고, 그 이론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시라도 방부등식 푸는 거 까먹으신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자, 그냥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3-14번. 자, 첫 번째. x범위가 0에서 2파이까지일 때 1번 2루트 2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가 1이 되는, 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래요. 이거 해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뭘로 고칠 수 있다? 대각 공식에 의해서 얘는 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사인 2x니까 루트 2 사인 2x로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가 1이래요. 그러니까 사인 2x가 루트 2분의 1이면 되는 거죠. 2x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사인 t의 그래프는 x가 0부터 2파이까지면 t가 취하는 것은 0부터 4파이까지입니다. 그럼 0부터 4파이까지의 사인 함수를 생각하는 거죠. 4파이. 이거는 t축이고요. 그럼 그때 그 사인 t 그래프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되는 그 값은 여기가 4분의 파이다. 그러면 여기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인 4분의 3파이다. 여기는 2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9파이고, 얘는 3파이 빼기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11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뭐가? 지금 보면 t 값이잖아. 그럼 t가 4분의 파이가 되려면 t는 2x니까 그럼 x는 뭐인 거죠? 8분의 파이인 거죠. 맞아요? t가 4분의 파이, 즉 얘가 4분의 파이가 되는 x는 8분의 파이죠. 그렇게 해서 그 x값들을 구하면 각각의 각을 다시 2로 나눈 것이 되더라. 그래서 이 4개의 각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 삼각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었고, 이건 수학 1에서 이미 했던 거야. 그것은 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풀 때는 그 주어진 각을 치환해서 치환된 사인 t의 값이 얘가 되는 t 값을 구하고, 구한 t 값으로부터 x 값 추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됐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인 이꼴 뭐다, 코사인 이꼴 뭐다, 그러한 하나의 삼각함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두 번째 거 2번, 이젠 중간까지만 해보자. 2번 코사인 2x 플러스 3사인 x 더하기 1빵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1차식이 사인이니까 얘도 사인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 2x 대신에 뭘 쓰면 되겠니?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백업 공식이었죠. 그럼 그렇게 해서 사인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버리면 되네요. 인수분해해서
알고 있을 테니까 넘어가고요. 3번 탄젠트 2x가 이꼴 3탄젠트 x랑 똑같다. 아, 뭐다? 탄젠트 2x 배각 공식에 의해서 얘를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분의 2 탄젠트 x로 바꿔버리면 결국 탄젠트 값 구할 수 있다. 그럼 만족하는 x 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마지막으로 4번 루트 3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1이래요. 그럼 이거 값이 xx 똑같으니까 합성이야. 그럼 이거 합성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근데 얘는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하는 거거든요. x를. 그럼 그때는 이거 합성해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2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알파는 1이 될 텐데 그쵸? 알파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알파가 뭐라고 했죠? 알파란 사인 앞에 개수를 x축에 갖다 놓고 코사인 앞에 개수를 y축에 갖다 놨을 때 얘를 동경을 하는 이 각이 알파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알파는 직각삼각형에서 루트 3, 1, 2 특수비 알파는 30도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대신에 6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가 2분의 1 되는 x 더하기 6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서 t값 구하고 다시 x로 추정해버리면 됩니다. 자, 합성할 때 요 삼각형 기억하라고 했어요. 사인 앞의 개수를 x축, 코사인 앞의 개수를 y축, 직각삼각형 그 각이 알파다. 부등식 3-15번 방정식과 부등식 똑같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만 그려서 풀어주면 되고요.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이거였거든. 사인과 코사인은 둘 다 최대값이 1이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1이라는 선을 긋고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선을 긋고 최소 그리고 주기가 2파이니까 여기를 2파이로 잡은 후에 반띵 그러면 파이 다시 반띵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4개의 이런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그때의 사인의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하는 각 격자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가 사인 그래프였고 코사인은 1부터 시작해서 격자점을 지나는 부드러운 함수가 코사인 그래프였죠. 그래서 얘가 사인, 이게 코사인 2파이까지의 삼각함수를 그린 거였어요. 1번 3-15의 1번 사인이 코사인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둘이 같아질 때를 구했더니만 이때 4분의 파이죠. 그리고 같아질 때가 이때가 둘의 가운데인 4분의 5파이네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사인이 흰색이 코사인보다 더 위에 있는 구간은 여기다. 그러니까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인 거네요. 아하, 끝났잖아요. 삼각부등식은 그래프만 예쁘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프만 그려서 추정하면 되고요. 반면에 두 번째 문제는 2번 사인 2x 마이너스 2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대요. 뭐죠? 사인 2x 대신에 2 사인 x 코사인 x 또 바꿔버리면 요게 그냥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그냥 돼요. 주어지시 그냥 인수분해해버리면 2 사인 x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는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은 당연히 코사인은 최대값이 1인데 음수가 되려면 그러면은 요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 값이 양수가 되고 이 값이 음수가 돼야지만 곱의 결과 음수가 되겠죠. 이건 양수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똑같이 이 그래프에서 요 값 내에서 생각해주면 역시 정답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수학 1에서 배웠던 부분이니까 수학 1만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그냥 백악 공식 또는 덧셈 정리, 합성 이런 걸 통해서 고쳐서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